자, 이제 암이 왜 우리가 무섭냐면요. 전 세계 사망률 1위이기 때문인데요. 그 사망률이 언제 발생하냐면 재발 전이 되었을 때 발생해요. 그러니까 재발 전이만 안 되면 암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재발 전이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재발 전이를 막아야 되는 그것 중에 하나는 암의 진짜 원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것들이 제가 지금 말하는 내용에 다 포함이 될 겁니다. 암의 원인을 생물학적으로는 만성염증이라는 표현으로 해요. 암세포 주변에 종양 미세 환경이라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튜머 마이크로 인바이러먼트라고 해서 그 종양 주변의 미세 환경이 만성염증이 만들어지더라. 그리고 이게 다른 좋은 약을 써도 침범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건강한 세포는 만성염증을 영양분으로 삼을 수가 없는데 암은 그 만성염증 상태를 오히려 자신의 증식 분열에 활용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전문 생물학적인 용어라면 일반인이 알아듣기 쉽게 표현하면 세 가지입니다. 저산소, 저체온, 노폐물 정체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암세포라는 게 처음에 독특한 특징을 보인 거죠. 이게 왜 이러지? 라고 봤더니 엄마 뱃속에 우리가 처음 깃들었을 때 수정란으로 우리는 하나의 세포였다가 그게 숫자를 엄청 늘려서 엄마 뱃속에 나올 때는 2조 개의 세포로 나옵니다. 가지고 한 20살까지 성장한다고 치면 나중에 37조가 돼요. 그러니까 약 18배, 20배라고 하십시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숫자를 안 늘려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달 동안에 2조 배만큼 늘리는 방식 인식이 있는 이후로는 20살보다 60살이면 3배로 커야 되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런데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10달 동안에 한 개가 2조 개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 방식을 단세포적 증식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한 마리 두 마리가 막 하루 저녁에 또는 막 몇 주 동안에 막 1억 마리가 금방 되잖아요. 그 방식의 증식 방식을 우리 생체도 몇 단계 모내기를 할 때 조그마한 모판을 짜가지고 키운 다음에 다시 이제 이게 밭에다 심잖아요. 그런 방식을 써요. 요 방식을 쓴 것을 암세포라고 해요. 그래서 암의 원인을 아까 스트레스다, 또 뭐 탄 음식이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그 특징이 뭐냐면 여러 가지 37조 세포가 서로 긴밀하게 네트워킹이 돼서 각자의 역할을 주고받고 협동하면서 하나의 기능을 해내는데 만약에 세포와 세포 사이가 고립돼 버리면 노폐물 정체로 그러면 대개는 보통 세포는 고립되면 죽습니다. 다세포 생명체는. 근데 혹시 안 죽을 수 없을까? 고립돼서도 살 수가 없을까라고 막 찾다가 엄마 뱃속에 처음에 깃들었을 때 단세포 방식으로 살았던 그 방식이 완전히 없애지 않고 어디 창고에 보관해 둔 거예요. 그거를 훔쳐와서 자신의 생명 유지에 활용한 세포를 암세포라고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하이제킹 했다고 그래요. 납치해가지고 그 방식으로 생존에 적응한 세포를 암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되게 말초 혈관이 좁아지면서 산소가 공급이 잘 안 되고 또 노폐물이 잘 빠져나오지 못하는 환경이 돼요. 스트레스가 되면. 단세포적 고립의 상황을 만듭니다. 탄 음식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되니까 대부분의 세포가 그러면 죽는데 안 죽고 살아남은 방식으로 하면서 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물질로서 암을 만드는 요소, 또 우리가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암을 만드는 요소를 총괄하는 원인을 거기서 딱 적용하면 정확히 맞습니다. 암 재발 전이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요? 예, 재발 전이의 주 원인을 되게 의학적으로는 암 줄기세포라는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 Cancer Stem Cell이라고 해서 CSC라고 많이 하는데요. 스템이란 말이 직역하면 줄기라는 뜻인데요. 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뭐뭐로부터 기원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동양식 방식으로 보면 줄기가 기원하는 근원인가 라고는 보지 않아요. 동양식으로 말하면 씨앗이나 뿌리가 근원으로 인식되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최초는 줄기이다 보니까 스템이라는 그 줄기라는 단어를 서양에서는 썼다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캔서 스템셀을 동양식으로 말하면 캔서가 종양이란 뜻이고 셀은 세포란 뜻이잖아요. 종양의 뿌리나 씨앗이 되는 세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학적으로, 서양의학적으로 암을 치료하면서 재발 전이가 되는 것이 왜 됩니까? 깨끗하다고 했고 6개월, 1년 동안 깨끗하고 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재발 전이되고 막 갑자기 여기저기 퍼졌다는 얘기를 들을 때 환우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때 말하는 게 이제 이 내용이에요. 암 줄기세포가 또 발동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암 줄기세포는 왜 안 보였을까요? 그게 아주 작고 땅속에 씨앗이나 뿌리는 땅속에 있지 않습니까? 씨앗은 특히 움직이지를 않아요. 이 세상의 모든 씨앗이 꿈틀거리고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세포를 죽이는 메커니즘으로 만들어진 게 되게 항암제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 것은 거기다 항암제를 한 트럭을 부어도 전혀 영향을 못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암 줄기세포는 기존의 항암제에 전혀 작동을 안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아주 작으니까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다 보니까 여전히 깨끗합니다 라고 유지가 됐다가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증식해야겠다 하면 씨앗에서 막 퍼트려 나가지잖아요. 그때서야 발견이 되죠. 근데 발견된 것의 근본은 그 암 줄기세포, 암 씨앗세포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재발 전이의 주 원인입니다. 암 재발 전이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제 암이 왜 우리가 무섭냐면요. 전 세계 사망률 1위이기 때문인데요. 그 사망률이 언제 발생하냐면 재발 전이 되었을 때 발생해요. 그러니까 재발 전이만 안 되면 암은 그렇게 무서운 병이 아닙니다. 재발 전이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재발 전이를 막아야 되는 그것 중에 하나는 아까 말한 캔서 스템셀, 암 줄기세포, 암의 씨앗세포까지 제거할 수 있어야 돼요. 아직까지는 암 줄기세포를 깨끗이 없애는 약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기존의 항암제는 보통 세포와 달리 이상하게 빠르게 분열 증식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치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보니까 안 움직이는 녀석한테는 이렇게 작동을 안 하는 점이 어려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걸 조금씩 어떻게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하나 있겠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그 암의 씨앗은 왜 생겼을까? 그 근원의 환경을, 그것이 생길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전이 재발을 막는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이겠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봤더니 노폐물 정체, 저산소, 저체온 환경이 되면 그것이 점점 만들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그거를 없앨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것. 그게 이제 암 줄기세포 그리고 암의 재발 전이를 막거나 이미 있는 것도 다스릴 수 있는 치료법이라는 뜻입니다.